국민, 대혼란, 초유의 사태, 혐한할 때는 언제고 밥줄 끊겨가니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일본 반응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불매운동 때문에 섬 하나가 사실상 도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마도가 사실상 우리나라 때문에 초토화됐거든요. 실제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엄청난 방문율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 외국인 관광객 기준 80% 수준을 차지하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마도 방문 보이콧에 의해 일본 내부에서도 대마도 섬 자체가 빠른 시간 내에 도산할 수 있어 일본 국민들과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본 여행 불매운동 영향으로 스시마 항구의 한국인 방문율이 91% 하락한 것으로 일본 정부에서도 사실상 통계치를 인정해버리고 발표하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결국 대마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저력으로 인해 일본 정부에 결국 도와달라는 SOS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NHK 및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 담당자가 한국인 관광객이 대폭 감소해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마도를 방문해 주요 관광지를 시찰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일본 정부에서도 대마도 사태의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겁니다. 당시 정부 담당자의 시찰과 면담 과정에서 실제 대마도 시장은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지역 경제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지 정비 등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일본 정부도 이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은 어이없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일본이 한국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이 오히려 일본을 배척하고 있다라는 기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아직도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정신을 전혀 못 차렸습니다. 못 차릴만 하죠. 방사능이 쌓이면 뇌에서 빠져나가진 않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사실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일본은 한국인을 배척했습니다. 음식점과 숙박업소 같은 곳에 보면 팻말이 분명 붙어 있었죠. 한국인 입점을 거절합니다. 한국인만 입점을 거절합니다. 한국인 입장 금지, 이런 팻말들이 정말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한국말로만 써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물음표를 가질 수 있을 만큼 중국어나 영어 등으로 이렇게 도대체 무슨 난리야 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나라를 배척하는 따시키는 모습을 대마도 사람들은 정말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아니 팔아준다고 가니까 오지 말라 그럴 때는 언제고 본인들이 힘드니까 이제 정부 탓하면서 정부 지원만 요청하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실제 영어로까지 써놔서 영어권 국가 기사들까지 나갔었죠. Sorry, no Korean tourists allowed 라고 영어로까지 써놨어요. 진짜 쪽팔려가지고 일본 얘네는 배척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배척의 뜻이 뭔지 모르나 봅니다. 국어사전만 찾아봐도 배척의 뜻이 나오는데 아니면 이런 논리인가 봐요. 일본 정부에서 배척한 적은 없다. 단지 대마도 사람들이 배척했을 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실제 렌터카 업체 주인들과의 인터뷰를 보니 하루에 수천 대씩 일주일 동안 수천 대씩 예약이 밀려있던 렌터카 사업이 사실상 도산위기라고 밝혀서 일본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죠. 하루에 3대에서 4대 나가는 게 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일본 국민들의 대마도 방문으로 이 내수시장만으로 어떻게 메꾸어질 수 있는 수준이 이제는 아니란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마도 시내 면세점도 특정 시간 외에는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없으니 장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도 현재 우리나라 때문에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의 대마도 방문 급증은 몇 년간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투숙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객실이 수백 개에 달하는 대형 호텔을 지으라고 사업자들에게 토지까지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밀었었죠. 그런데 현실이 어떨까요? 현재 하루에 방이 하나 아니면 2개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토지까지 무상으로 빌려줬는데 이제 와서 호텔 사장한테 야 토지 임대료 내놔 이러기도 어렵겠죠. 아주 꼴 좋습니다. 대마도 불매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타격 이상의 어떤 정신적 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혐한의 섬이라는 상징성에 우리나라가 충분히 엄청나게 크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대놓고 걸어놨었잖아요. 한국인 제발 오지 말라고 싫다고. 아니 섬나라 사람들이 싫다는데 대놓고 오지 말라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우리나라 이렇게 노력해서 번 돈을 쓸 필요가
목적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지 말라는데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한 대마도 여행 불매를 하면 많은 이견들이 있지만 일본 본토 경제에 충분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마도도 일본의 지원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대마도 여행을 가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서 뭐 문전박대 당하면서 여기는 뭐 원래 이런 데인가 뭐 이런 데저 우리가 받으면서 돈 쓰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돈을 써야 할까요? 아니란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가도 대마도에 별 타격이 없다. 타격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던 틀리던 전혀 우리는 개의치 말아야 한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생각 없이 일본이 우리를 뜬금없이 괴롭히고 있듯이 우리도 의지를 통해 일본에 조금이라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마도에서 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고 왔습니다. 수치상으로 평균적인 계산만 해봐도 900억 원이라는 동일한 돈을 2019년이죠. 올해 쓴다는 가정하에 방문객 90%가 1년간 줄었다고 생각을 하면 810억 원의 돈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피해가 없다고요? 무슨 논리죠? 810억 원이 들어오다가 안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대마도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그나마 주머니를 채워왔던 관광업 종사자들이 대놓고 일어나는 일까지 있습니다. 바로 대출 문의가 일본 지방에서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원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 상품까지 내놓았다고 하죠. 대출 및 대환을 하기 위해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광객 감소로 인해 일자리가 줄고 있고 직원들이 해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휴업수당의 3분의 2를 일본 정부가 부담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오면서 표심을 위한 이런 정책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은 최근 소비세 인상으로 내부 심리 상태가 최악에 이를 정도로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 소비세 인상이라는 카드를 통해 풀어놨던 돈을 조금씩 걷어들이는 것과 더불어 고령화되는 일본 내부 사회를 소비세 인상 카드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아베의 발표였는데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소비세 인상으로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본 경제 타격 부분을 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글들을 일본 네티즌들은 아베 SNS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실제 저런 대출 과정을 통해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과연 저 일본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지원해줘도 소비세 인상에 엔고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한 게 의미가 없고 그대로 다시 받는 이상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참 이상한 것은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본인들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혐한을 하죠. 기본적인 개념이 좀 없어요. 얘네는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나라에서 오는 일본 손님을 대놓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뿐더러 일본어로 일본인 출입 금지, 입점 금지 이런 것들 전혀 써놓질 않는다는 거죠. 힘들면 그 정부로부터 좀 벗어날 생각을 해야 하는데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한국인 행한 직후 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7월초로 가보죠. 일본 외신은 물론이고 일부 한국 언론까지 마치 2주에서 3주 안에 불화수소는 다 바닥이 날 것이고 불화수소에 일본의 높은 점유율을 예로 들며 전 세계 어디서도 불화수소는 구할 수 없고 곧 한국 반도체 공장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자, 근거가 없는 그런 기사는 아니었어요. 불화수소 자체가 재고를 할 때 어떤 독성 때문에 오래 보관을 못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돈 되는 라디오 영상 다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돈 되는 라디오의 취지는 일관됐습니다. 7월 초에도 단기적 한국의 공급처 변동, 공정 중복 투자로 인해서 손해 단기적으로 한국이 손해라고 분명히 팩트 언급드렸어요. 그리고 장기적 일본의 매출 감소로 인한 산업 괴멸로 인한 일본의 치명적인 손해. 지금 언론들의 기사를 살펴보면 수출 규제로 인한 관련 업계 실질 피해는 미미하다라는 기사가 주를 이루고 있죠. 말을 완전히 180도 바꿨어요. 물론 향후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긴장은 놓지는 말아야겠죠. 하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일본산 의존도 90%에 달하던 포토레지스트 PR이나 폴리미드는 물론 44%에 달하던 기체형 불화수소까지 물론 혼란과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지만 잘 극복해내고 삼성 전혀 단 한 개의 웨이퍼 감산도 없이 무난히 반도체 생산을 하고 있죠. 7월 언론들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쯤 분명히 소량이라도 감산이 이루어졌어야 그들의 주장이 말이 되죠.
이래서 언론의 기사는 물론 그들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필터링을 거치고 들을 필요가 있다 정도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물론 제 주장도 당연히 필터링을 거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어떤 주관적, 객관적이라고 열심히 자료들을 찾아서 최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주관적인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필터링을 거치고 들으셔야 맞습니다. 물론 5건의 일본의 허가가 있었으나 그도 일본 정부가 해주고 싶어서 해준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당초 취지하고는 어긋나지만 일본 반도체 소재 업계의 민원이 폭주해서 그 업계의 보호를 위해서 일본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승인을 내준 거죠. 즉 일본 정부도 이 정도까지 일본 기업이 어려워지리라고 내다보지 못한 거죠.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무작정 일단 한국을 때리고 본 거예요. 약간 그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이슈에다 갖다 붙이다 보니까 좀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부가 거기까지 내다봤다면 자폭수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수출 규제를 시행조차 하지 않았겠죠. 업계는 일단 재고 면에서 올 연말까지는 무난히 사용할 만한 재고를 다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국산화 면에서도 예를 들자면 삼성 같은 경우 시범 테스트가 끝났고 일부 공정에 국산 불화수소가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램 테크놀로지로부터 납품을 받아서 일부 양산 라인에 지금 도입한 상태고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더 좋죠. 이번 달 LG 디스플레이 완전히 100% 국산 불화수소가 전 공정에 걸쳐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미 90% 정도는 대체 완료된 상황이고요. 이는 다 공식 발표된 기사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의심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직 일본산 사용의 비율이 상당히 존재는 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일본의 수출 허가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경계를 놓치지 않아야겠지만 빠른 속도로 국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고삐를 쥔 쪽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평가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압박을 하려면 결국에 제사를 깎아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돈 받고 판매하는 물건들을 안 팔겠다 하는 거니까 자기 매출을 줄여야 된다. 그 말은 제사를 깎아야 된다라는 말인데 이미 제사를 깎을 만큼 깎았다 이거죠. 일본 기업들이 지금 당장 인건비 주기 바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일본 제가 니케이 신문의 보도도 전해드린 바 있죠. 그거를 일맥상통해서 결국에 일본의 어떤 모리타화학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속 일본 정부에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것도 공개적인 언론 발표를 통해서 지금 힘들다. 지금 좀 한국과 화해 기조로 가야 된다. 일본 경제에 계속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일본 기업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는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그는 제사를 깎을 만큼 깎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 배들 한국 일본의 어떤 무역을 통상을 나타내는 이 그림들 밑에 이제 두 번째 주제 나와 있죠. 이번에 아주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결국 한 회사의 미래를 바라볼 때 기존 캐시카우에서의 성적 유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산업을 얼마나 발굴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성적과 포텐셜이 나오는가가 결국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고 그게 앞으로 1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삼성이 5G 통신 장비 분야에 있어서 잘해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삼성의 비메모리 2030과 더불어서 제가 통신 장비 분야에서 한때 화웨이를 제칠 만큼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삼성에 대해서 평가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화웨이가 구글 및 미국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고 있는 틈을 타서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의 대규모 수주에 삼성이 성공을 하면서 5G 통신 장비 분야에서도 글로벌 패권에 한번 도전해볼 만하지 않냐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이미 4분기하고 이번 연도 1분기에 삼성이 세계 1위를 잡은 바 있었죠. 그만큼 이 장비 5G 특히 분야가 태동하는 지금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실적이다. 사실 5G 상용화가 이제 궤도에 어느 정도 계속 오르고 있죠. 발주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를 선점하는 회사가 향후 큰 과실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일반 어떤 IT를 모르는 분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KDDI, 일본에서 2위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업체죠. 여기에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최대 공급업체로 삼성이 낙점이 됐고 이게 2조가 넘는 수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삼성만이 물론 독점 수주를 한 것은 아니고 에릭슨, 노키아와 같이 수주를 했지만 삼성의 물량이 가장 많아요. 절반이 넘는 물량을 삼성이 가져왔습니다. 그만큼 이 KDDI에서 삼성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거죠. 자, 일본에 5G를 수주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부분에서 살펴보면 일본은 내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죠.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래서 5G에 대해서 어떤 자신들의 기술력을 꼭 5G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일본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드론을 띄워가지고 한번 그 평창에서 뭔가 멋지게 보여준 적이 있잖아요. 그건 또 결국에 서로 간의 통신, 프로그래머블 언어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 건데 사람이 그거 일일이 조작 뭐라고 그러죠? 게임 컨트롤러 있잖아요. 그거
수백 개 가지고 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결국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움직이는 건데 결국에 그러려면 드론과의 통신이 중요하죠. 그게 빠를수록 드론이 민첩하게 움직이고 더 멋진 그런 드론의 움직임이 나오죠. 그것은 5G가 기반이 돼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일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과실을 삼성이나 뭐 SK나 뭐 LG나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이번에 영업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SK도 하나 따냈는데 그 부분은 뭐 삼성에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본에 있는 4개 정도의 이동통신 업체가 내놓을 이 투자 규모만 신규로 치면 17조, 기존 LTE 거를 전환하는 비용까지 보면 32조에 달합니다. 이 분야를 먹게 된다면 상당한 현금 흐름을 우리나라 업체들이 확보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분야에서 화웨이가 작년 기준 30% 정도의 점유율로 막강한 1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화웨이를 이번에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있고 거래금지 업체로 딱 지정을 해주면서 삼성이 적지 않은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라이즌이나 AT&T나 그 AT&T 그 스프린트 회사죠. 그 통신사의 수주를 삼성이 따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다른 분야에서는 이 화웨이에 대한 공격이 우리나라한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화웨이에서 노트북을 낸다, 뭐 휴대폰을 낸다,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만약에 삼성 거다 하면 화웨이 매출이 줄어드는 게 이번에 안드로이드가 화웨이 그 구글이 화웨이에 들어가는 지메일이나 뭐 유튜브나 그런 거 다 화웨이 메이트 30에서 들어가는 거 다 막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고 그러면 삼성의 반도체 매출이 그와 같이 조금 감소를 하니까 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혼재하겠지만 5G 통신 장비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화웨이를 대체할 업체로 삼성이 단연 꼽히고 있어서 지속적인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AI, IoT 이런 미래의 산업을 이야기하는 키워드는 많지만 결국 그게 현실화되려면 5G 인프라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런 5G 인프라에 있어서 5G 스마트폰이 기본적인 컨트롤러 역할을 하고 그 안에는 뭐 당연히 뭐 모두 5G 이 통신 모뎀 칩 등이 토탈 솔루션으로 들어가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5G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 거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런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앞으로 점유율 확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판단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이제 추천